자, 안녕하십니까.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. 자, 엊그저께 영상을 찍고 오늘 똑같은 벌통에 앉았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엊그저께 이제 한 장 축소를 했죠. 어찌됐건 해가지고 착봉이 어느 정도 붙었는지, 착봉이 좀 마음에 들게 붙었는지를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먹이량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,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로 해가지고 그 적당한 먹이 양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사양수 비율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, 그 사양수 비율에 대해서 좀 계절별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제가 하는 방식이지, 이 방식이 뭐 100%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없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양수 주는 방법도 이제 이게 이제 전문 양봉가이냐 아니면 또 부업 양봉이냐 아니면 또 취미 양봉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를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그 지역마다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. 뭐 밀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 밀원이 또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, 뭐 이렇다 보니까 그 양봉이라는 이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애를 키우는 거죠. 애를 키우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애를 키워야 잘 키우냐, 정답이 무엇이냐, 정답이 없습니다. 그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또 달라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뭐 어떻게 정답이 없는데,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되더라, 그러면 바로 그게 뭐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엊그저께 착봉을 이제 한 장을 줄였죠. 뭐 어찌됐건 한 장을 줄였습니다. 그 착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, 그리고 적당한 먹이량이 얼마나 되는지, 어느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한 먹이량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착봉이 이렇게 3매 1가리로 지금 들어있죠. 그러면 1가리 요 안에 최소한 반장벌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제 적당한 착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자, 얼마나 붙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이제 보온재를 넣어줬죠. 보온재에도 이렇게 많은 벌들이 있고, 그 사이에 또 이렇게, 이게 숫벌집이 아니라 지금 일벌집입니다. 그쵸? 일벌집이 보이죠? 일벌집인데 이제 일벌집을 지었다는 것은 일벌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죠.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분봉열이나 뭐 이런 게 났을 경우에는 숫벌집을 집니다. 보통 이제 10중 8구 숫벌집을 짓는데, 지금 일벌집을 저기다가 이제 지어놨습니다. 지어놨고, 그 다음에 요 가리장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가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반장벌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반장벌 이상은 붙어 있죠, 지금. 자, 이쪽에도 뭐 약간 봉판이 있긴 한데 먹이도 많죠. 자, 반장벌은 충분히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요 정도면 어느 정도 만족한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안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요거는 산란권 바뀌고 요건 산란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뭐 이쪽에도 많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요 정도면 이제 양호하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한 장 정도 더 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, 솔직히. 있는데 뭐 오늘 그냥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착봉을 할 때는 애매할 때는 이제 가리장을 이렇게 두게 되는데 가리장에 최소한 반장벌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된다. 만약에 여기에 벌이 없게 되면은 이거는 또 축소를 해야 돼요. 요거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란권 안에 있는 소비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. 축소를 해야 되고,
자, 그러면 적당한 먹이 양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적당한 먹이 양. 뭐 적당한 게 가장 힘들다 그러죠. 어떻게 보면 적당한 게 가장 힘든데, 그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먹이 양은, 자,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도 그 봄에도 이제 저기 뭐야, 그 먹이장으로 이제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자극사양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, 반반으로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각기 다 스타일이 다르고 본인마다 이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장으로 키우는 스타일입니다. 먹이장으로 키우는 스타일이고, 먹이장으로 키우는 스타일은 월동 사양을 제대로 합니다. 말 그대로 진짜 안 물어갈 때까지 줘요.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얘네들이 겨울에 먹고, 그리고 남아있는 그 꿀장으로 키우는 겁니다. 이제 그걸 파먹어 가면서 이제 그 봉판도 만들고 산란도 낳고 이런 식으로 키우는 방식을 이제 먹이장으로 키우는 거고, 이제 반대로 이제 자극사양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월동사양의 개념이 없어요. 월동사양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. 월동 이래봤자 한 달 남짓하기 때문에 그 정도 먹고 조금 남을 정도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, 한마디로. 그렇다가 이제 봄벌 깨울 때 다시 이제 그 자극사양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, 물론 반반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먹이를 뭐 적당한 데서 조금 더 많이 주겠죠. 예,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름이나 가을, 봄 이제 적당한 먹이 양은 그 30%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가 예를 들어서 5장이 있다. 5장이 있는데 하나, 둘, 셋, 1, 2, 3매는 완전히 각산란이 나가 있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장은 이제 완전히 먹이장으로 완전히 꽉 찬 먹이장으로 돼 있다. 이런 경우에는 그 퍼센트로 따졌을 때 40%가 되죠. 그쵸? 3개는 이제 완전히 각산란이고, 나머지 2장은 이제 완전히 다 먹이장이다. 이렇게 비율로 전체적인 통계를 냈을 때 40%가 됩니다. 그렇죠?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. 이제 먹이를 뭐 한 장마다 이게 소비라고 가정해서 한 요 정도 30% 위에 먹이가 있고, 나머지 70%는 산란 공간. 요런 식으로 이제 장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좋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어떤 거는 이제 요만큼 산란이 있는 것도 있고, 어떤 거는 뭐 각산란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, 뭐 어떤 거는 뭐 한 절반 정도 산란이 돼 있는 것도 있고. 그러니까 내검을 하면서 요거는 몇 퍼센트 정도 먹이를 지금 갖고 있구나, 좀 부족하구나, 그러면 이제 뭐 사양을 하는 거죠. 사양을 하거나 뭐 먹이장을 이렇게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도 그 설탕 비율을 이제 자극사양 개념으로 이렇게 주는데, 설탕 비율을 뭐 2대1로 이렇게 타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, 1.5대1로 타서 주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1대1로 타서 주는 분들도 있고, 이제 가지각색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1대1입니다. 봄벌부터 월동 들어갈 때까지 물 한 말에 설탕 2포, 이런 식으로 1대1로 무조건 1대1로 주는데,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여름에는 1.5대1, 뭐 2대1로 이렇게 섞는 경우에는 이 벌들은 물론 그걸 이제 사양수를 묽게 타주게 되면 2대1이나 1.5대1로 묽게 타주게 되면 얘네들이 그걸 물고 가서 이제 물 대용으로도 쓰기도 하겠죠. 물론 한다고 봅니다. 제가 봤을 때도 물 대용으로 쓰겠지만, 그 본능적으로 얘네들은 그거를 농도를 수분을 다 날려보내려고 그래요. 저장을 하려면 수분을 다 날려보내야 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간하게 날개질을 하는 거예요. 이제 먹었다 뱉었다도 반복하면서 계속 날개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.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단점, 물을 좀 덜 물어와도 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선풍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. 이게 뭐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도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. 나는 사양수를 좀 묽게 준다는 것은 이제 주위에 이제 그 물이 풍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묽게 줘도 되겠지만, 주위에 이제 맑은 물이 잘 흐르고 물이 풍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묽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되게 주는 게 오히려 낫고, 주위에 이제 물이 좀 거리가 멀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하게 아니 묽게 줘야 되겠죠.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잘 봐가면서 이렇게 적절하게, 뭐 적당한 게 가장 힘들다 그래요. 어떻게 보면 뭐 적당한 게, 뭐 살도 이게 푹푹 뭐 푸둥푸둥 완전히 뚜둥뚜둥 걸어갈 정도로 막 살이 찌면은 그건 너무 많이 찐 것이고, 그 다음에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진짜 뼈하고 뭐 가죽밖에 안 남아있다, 이건 너무 마른 거죠. 그렇지만 이제 적당하게 포동포동하게 토실토실하게 그렇게 살이 찌면 좋다. 뭐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적당하게 이렇게 체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듯이, 이 급수 뭐 먹이 양도 적당하게 한 30% 정도가 가장 유지하게 되면 뭐 그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적당한 먹이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뭐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월동 사양이 좀 빠르죠. 지금 같은 경우 월동 사양이 좀 빠르고, 지금은 이제 산란을 받는 시기인데,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산란 봉판 크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, 산란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먹이를 많이 준다. 네? 풍부하게. 그래야지 뭐 먹이가 그 광 안에, 창고 안에 먹이가 잔뜩 그득하게 있어야지 얘네들도 이제 마음도 편하고 그렇다.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먹이를 많이 주고, 그렇지 않다, 나는 뭐 한 70%나 20%만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산란을 받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먹이 조절을 좀 적게, 뭐 한 20% 정도로 이제 맞춰주고 나머지 산란 공간으로 받아도 되고, 뭐 그것은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. 뭐 먹이가 한 20% 정도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,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 20%나 25% 정도 먹이를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집중적으로 산란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. 그런데 이제 워낙에 많은 대군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게 힘듭니다, 사실. 그렇지만 이제 통수가 이제 몇 통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가능하겠죠. 아무튼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. 그리고 이제 뭐 먹이를 많이 줘놓게 되면 이제 월동 사양도 이제 뭐 금방 하겠죠. 그렇죠? 금방 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, 지금은 최대 산란을 받을 시기이므로 지금은 이제 먹이를, 제 생각은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한 30% 정도를 유지해 가면서 이제 산란을 받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산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먹이 양이, 월동 먹이 양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, 저 같은 경우에는 봄에 이제 먹이장으로 키운다 그랬어요. 그쵸? 먹이장으로 키우기 때문에 월동 사양을 할 때 안 물어갈 때까지 줍니다. 안 물어갈 때까지 계속 줘요.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물어간다, 그때 이제 그만 주는 거죠. 그러니까 먹이를 이제 계속 주게 되면 얘네들이 봉판이 계속 태어납니다. 태어나오면 거기다 또 먹이를 저장하고, 태어나면 또 거기다 먹이를 저장하고, 이러면서 산란 공간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산란이 중지가 되는데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월동이래봤자 뭐 한 달 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뭐 월동 사양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, 뭐 그냥 적당히 겨울에
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조금씩만 줘도 되고, 근데 이제 먹이를 완전히 밀봉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수분이 나옵니다.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. 완전히 밀봉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수분이 나오지 않는데, 이제 밀봉이 돼버리지, 이제 그 먹이가 봉개가 되지 않게 되면 이제 거기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월동 나는데 약간 좀 벌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. 요거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, 아무튼 저는 이제 안 물어갈 때까지 줍니다. 안 물어갈 때까지 주고, 자, 그러면은 이 통은 과연 먹이가 몇 %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통은 그 먹이가 대충 몇 % 정도 될까? 적당한 먹이 양일까? 아니면 먹이 양이 너무 많을까?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엊그저께 봤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착봉은 뭐 그런대로 나쁘진 않지만,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. 자, 여기를 가만히 보면 먹이 양이 여기 한 5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도 한 50% 정도 먹이 양이 되는 것 같아요. 먹이 양이. 자, 그러면 요거는 얼마나 될까요? 자, 요거는 한 40% 정도 먹이 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도 한 40~50% 정도. 먹이가 좀 많죠. 자, 요거는 먹이 양이 요것도 한 5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쪽에도. 이쪽에는 산란 잘 나왔다. 이쪽에는 한 40% 정도. 전체적으로 먹이 양이 좀 많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먹이를 지금 안 주고 있죠. 자, 이쪽에는 먹이 양이 한 30% 정도. 이쪽에도 먹이 양이 한 30% 정도.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이 먹이 양이 한 40% 정도 된다. 그러니까 먹이 양이 좀 많은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많기 때문에 뭐 먹이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지 않겠느냐. 한 30%까지 이제 월동 사양할 때까지 먹이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. 요 정도 먹이가 되면, 요거는 이제 먹이 양이 전체적으로 한 40% 정도.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30% 정도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한 40% 정도 먹이 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먹이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란 받을 공간이 좀 작아지겠죠. 그렇지만 먹이가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. 먹이는 최소한 25% 이상, 25%에서 30% 정도는 이제 맞춰줘야 된다. 요거를 기억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요즘에 이제 지금 산란을 받는 벌들이 이제 월동을 나는 벌들이죠.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월 한 초순까지, 10월 한 10일까지 아주 최대 산란을 받아야 됩니다.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먹이 양 조절도 정확하게 좀 잘 좀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화분떡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뭐 여기는 화분이 많이 들어온다. 자연 화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분떡을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,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먹이가 많이 들어온다면. 그렇지만 자연 화분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또 있고, 그 다음에 인공 화분, 우리가 주는 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가공된 화분이죠. 화분떡에서 또 이제 필요한 영양분이 있고, 또 제각기 또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화분떡을 아예 안 넣어주는 것보다는
제 생각은 화분떡을 넣어주는 게 낫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화분떡도 이제 다 돈이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, 가성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일부러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취미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화분떡을 주는 게 훨씬 더 그 최대 산란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그 적당한 먹이 양과 비율에 대해서 좀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은 이제 그 진드기 가시응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자, 부족한 그 영상 봐주시냐고 고생하셨고요.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꿀바른 내 친구 물러갑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